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전해일감 실손에 흥얼흥얼 해보셨죠? 자주 외우시면 쉬워집니다. 이제 물건 하자를 하겠습니다. 자, 책을 앞으로 와보세요. 578페이지 오세요. 578페이지. 상단에 큰 2번 물건 하자 있고, 이걸 물건 하자를 특별히 가로 열고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물건 하자를. 밑에 1번 자, 특정물이 있고, 특정물이죠. 한 장 넘겨보세요. 580페이지. 2번 종류물 있습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해서 공부합니다. 일단 씹어보세요. 자, 그럼 권리하자하고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쉬울까요?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쉬워요?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죠. 근데 물건하자는 3살짜리 꼬마도 알아요. 4살짜리 꼬마도. 아파트 보러 갔는데 4살짜리 꼬마가 엄마 천장에 물자국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건 4살짜리 꼬마도 압니다. 따라서 권리하자는 아기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었는데 물건하자는 아기는 행사 못합니다. 선이면서 무과실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4살짜리 꼬마도 아니까. 그래서 물건하자는 매수는 선이 무과실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치르겠다.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네요. 그때는 담보책임 행사 못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경매받았어요. 천장이 물이세요. 그럼 그 전 집주인은 지금 서울역 앞에 앉아 있는데,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돼 있는데 찾아가서 야, 내가 아파트 경매받았는데 물이 새네. 고쳐자면 되겠어요? 소주병을 맞아 죽어요. 배고파 밥 사줘 그럽니다. 오히려 밥을 사줘야지. 경매로 싸게 받았죠. 근데 물건 하자가 있으면 가서 밥 사줘야 돼요.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고 물건 하자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다음 기간도 짧아요. 선이죠? 선이라 안날 6개월. 기간 절반 짧다. 다음 이거 하나 별도로 외우세요. 이제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법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법률적 제한이나 법률적 장애가 있다. 이건 우리 판례가 물건하자로 봅니다. 권리하자 X. 그래서 목적물 하자 또는 물건하자로 봅니다.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물건하자는 특정물과 불특정물 나눕니다. 그럼 특정물은 보통 주택을 생각하면 돼요. 갑소주택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주택이 좀 오래되면 하자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발만 디디면 집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집에 살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근데 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다. 보일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는 못하고 보일러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는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분명히 이러질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방금 전 시간에 법정이상권 아까 575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전 시간에 법정이상권 할 때 좀 이따 물건하자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나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특정물 하자에서 575조를 준용한다. 똑같으니까 준용한다. 자, 책 봅니다. 기본서 578페이지. 기본서 578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특정물 하자 있습니까? 밑에 박스 법조문 있죠? 법조문 580조 보세요. 이랑 매매 목조문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하자라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여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기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는 걸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 과실이 있죠.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상선무, 선이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항에서 전화후 규정은 경매 동그라미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밑에 법조문 582조가 있나요? 582조 보세요. 전 2조 의원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 동그라미 안내 그리고 부터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내에 행사된다. 여기 6개월입니다.
밑에 양괄호 1번이 있죠.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만 두 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3번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핵심 판례 보세요. 토지 매매 계약 매수인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로써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그다음 가로쳐요. 가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까지 가로.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매매 다음에 동그라미에서요. 목적물 하자 동그라미 물건 하자. 물건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같은 하자 전부는 다음 매매 동그라미 쳐요. 계약 성립 시 동그라미.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인도시 X. 인도가 아니죠. 주택이라면 우리가 주택 매매하고 바로 집에 들어간 거 아니죠. 매매 계약 체결하고 보통 한 달이나 뭐 20일 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매 계약 시 그때가 기준 그때. 인도시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매매 계약 시.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도 매매 계약일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고 쓰잖아요. 보통 계약서. 그 다음 밑에 양괄호 2번 선임하실 1번 2번 4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3번 책임 내용 1번 3줄 체크 2번도 3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물 하자였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2번 종류물 하자가 불특정물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특정물 하자 방금 했죠? 이제 종류물 하자 불특정물. 예를 들면 자 삼성 에어컨 A 모델 한 대를 사는 겁니다. 삼성 에어컨 A 모델 한 대. 그럼 그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공장에 수만 대, 공장에 똑같은 거 수만 대가 있죠. 그게 불특정물 종류물인데 그거 샀거든요. 그럼 공장에서 수만 대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오겠죠. 하나가 우리 집에. 하나가. 근데 그 하나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밖에 안 나와요. 에어컨이 찬 바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져가. 계약 해지하고 애들이 막 땀띠 났다. 땀띠. 뜨거운 바람 때문에.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근데 찬바람은 잘 나와요. 찬바람. 근데 필터가 좀 약간 이상하다. 필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필터만 고쳐줘. 필터만 고쳐주면 되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여기랑 똑같네? 똑같죠? 여기도 전조를 준용한다. 전조를 준용한다. 똑같죠? 근데 똑같으면 두 개를 나눌 필요 없죠?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주택은 지구상에 딱 하나죠? 근데 이 에어컨은 지구상 하나입니까? 똑같은 거 엄청 많이 있죠? 그럼 매수인은 보세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똑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새 거 갖고 와. 새 것 갖고 갈 수 있죠. 그게 완전물. 하적 없는 완전물 가져와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A라 진상, 속으로 A라 진상을 해요. 진상 부리는 거죠. 새 거 갖고 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여기는 없잖아. 이게 여기만 있습니다. 자 그럼 581조 1항 매매 목적물 종료 제한 경우에도 그 특정된 목적물 집에 한 대가 특정됐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에서 전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밑에 양괄호 1번 요건이 있나요? 1번, 2번 두 줄 체크. 양괄호 2번 책임 내용도 1번, 2번 네 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담보 책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프린트 박스 꼭 외우세요. 자 이제 환매를 갑니다. 일단 가기 전에 589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있나요? 우리가 차고에서 한번 공부했는데 중요하니까 파란색 2번 담보 책임 동그라미 차고 요건 동그라미. 그럼 차고는 민법 총칙, 담보 책임은 계약법. 두 개 전혀 다르죠. 따로 판단한다. 그래서 밑에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셋째 줄에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느냐 상관없이 차고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두 개 따로 판단한다. 둘 다 선택의 생사할 수 있다. 넘깁니다. 이제 환매로 갑니다. 자, 593페이지 오세요. 593페이지.
환매는 팔았다 돌아올 환 다시 사오는 건데 보통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백이 X가 있는데 을에게 3억을 빌립니다. 소비대차. 그럼 채권자는 보통 여기 저당권 취득하면 되는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뭘 하냐면 나에게 3억을 빌리려면 그냥 부동산을 3억에 팔래요. 팔고 내 앞으로 등기를 넘기래요. 그럼 잘 보세요.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겼는데 자 실질은 3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긴 거죠. 이걸 좀 이따 민특법에서 양도담보 그래요. 다시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실질이 뭐죠? 진짜로 판 게 아니라 3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양도 이전했죠. 이걸 좀 이따 민특법에서 가등기담보법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돈 갚으면 부동산 사가는 거야 라고 돈 갚고 부동산 다시 사가기로 환매 특약하고 여기다 등기까지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 부기등기로 환매 등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공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는 것이고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이 소유권을 이제 확정 취득해버립니다. 단 이때 가등기담보법에서 이게 시가가 5억짜리라면 을이 5억짜리 취득하면 부당하죠. 그래서 이 차익을 채무자 갑에게 청산해야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좀 이따 가등기담보법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매특약, 환매등기할 수 있어요. 채권담보 목적으로. 자, 그럼 환매등기가 돼 있죠? 그러더라도 갑이 돈을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을은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럼 등기해줘야겠죠? 그러더라도 병은 이거 알고 샀잖아요. 이게 빨랐죠? 그래서 갑이 돈을 갚으면서 내 부동산 내놔라 그러면 병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뺏긴다. 그 감안하고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법조문 590조 보세요. 1항 매도인이 590조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 약정한 때 그 영소한 대금 3억 및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용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다음 2항 전항 환매 대금에 대해 특별한 약정에서 약정이 의한다. 다 임의규정이라. 다음 592.1조 환매기간 591조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약정이 1을 넘을 때 부동산 5년 동산 3년 단축합니다. 이 항에서 환매기간을 정한 때 다시 이를 연장 동그라미 절대 연장 못해요. 절대 연장 못한다. 절대 연장 못한다. 시험은 부동산의 경우에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절대 연장 X. 또 어설피 5년 외워서 틀리면 안 돼요.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을 합니다. 그 밑에 592조가 있나요? 자, 환매 등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 경우에 동그라미 쳐요. 매매 등기와 동시에 동그라미. 매매 등기가 소유권 등기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부기 등기로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 제3자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환매권 등기했죠. 제3자 알고 샀죠. 행사하면 이게 빨랐으니까 소유권 뺏긴다는 말이죠. 제3자에게 그래 효력이 생긴다. 등기로 공시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환으로 갑니다. 자, 교환은 뭐 특별히 구하지 않습니다. 법조문 확인. 자, 596페이지 교환. 596조.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외죠. 이외. 금전은 매매, 금전 이외가 교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면서 약정을 효력이 생깁니다. 597조 보증금이 있어요. 당사자 일방의 전조의 재산 이전과 금전 보증지급을 약정한 때 그 금전에 의해서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교환은 무조건 매매로 읽으라 했죠. 보증금이 돈이니까 돈. 그럼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면 갑 X토지가 시가 5억이고 을 Y토지가 시가 3억인데 이거 두 개를 교환계약책이라면 2억 누가 손해봤죠?
그럼 2억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줘야 공평하잖아요. 이걸 보충금이랍니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그럼 보충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교환계약은 둘 중에 가액이 뭐가 커요? 이게 크죠. 그럼 갑에게도 5억 수수료, 을에게도 5억 수수료 받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받는 거 아니죠? 자, 이제 임대차입니다. 또 교환은 매매로 바꿔가면 된다 그랬어요. 자, 임대차는 지금 하는 게 민법 임대차죠.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 2월 달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민법 임대차예요. 자, 그럼 599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618조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 반드시 유상, 무상은 사용 대차죠. 여긴 반드시 유상. 단 차임은 금전에 하나잖아요. 뭐 쌀을 줘도 되고 석유를 줘도 되고 마스크를 줘도 되고 뭐 백신을 대신 줘도 되고 뭐든지 주면 돼요. 즉 그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유상입니다. 그럼 자, 임대차 기간을 잠깐 볼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민법 임대차고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있죠. 그럼 최장기자는 셋 다 없습니다. 다 100년, 500년 가능하다. 근데 최단기간이 민법은 없거든요. 여기 2년, 여기 1년이 있습니다.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 이익인데 주임법은 규정 없어요. 상임법은 상기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특별법에 있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죠? 그럼 또 다른 특별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일반법에 이렇게 보충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둘 다 이기예요. 이기. 둘 다 이기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다. 네, 상가는 3기 상기입니다. 그럼 민법만 놓고 보면 민법은 아무 제한 없죠. 약정이 무조건 유효, 1000년도 유효, 1개월 유효. 민법은 그 다음에 이제 약정 무조건 유효라고 그랬죠. 자, 그럼 약정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책은 일단 602페이지 보세요. 602페이지. 602 제일 밑에 공입의 임대차 기간이 있습니까? 밑에 631조 보지 않아요? 635조 보세요. 자, 5조. 1항 임대차 기간 약정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자, 해지 통고 동그라미. 해지 통고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시간을 줘요. 잘못했을 때 하는 게 해지고 해지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항에서 시간을 주잖아요. 2항에서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 기간에 경하면 해지력이 생긴다죠. 1호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이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면 되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1개월 안에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기간 규정은 다 강행 규정으로서 이제 드디어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매까지 다 임의 규정. 2호 동사는 뭐 둘 다 5일이고 5일. 뭐 시험에 나오는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겠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1번 최장기 제한 없어요. 파란색 2번 최단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은 무조건 유효. 약정 없을 때 635조라는 거죠. 그 다음 차임면책인데 아까 이익이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이익이에요. 그 다음 여기 토지 임대차도 전조 이익이 결국 민법은 건물도 이익이 토지도 이익이라고 방금 했었죠. 가볍게 하긴. 그 다음 이제 임대인은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해야겠죠. 임차인이 사용하게 인도해주고 그 다음 계약 종속 중
그 사용 속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임대인이 유지 의무.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 물건 사용하도록 유지 수선해 줘야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는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죠.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서는 600페이지 오세요. 기본서 600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임차권 대항력 있습니까? 그럼 621조가 임차권 등기죠. 그래서 임대차는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다음 밑에 622조 있나요? 자, 1항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다음 토지의 동그라미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 자 건물 등기 동그라미 건물 등기할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토지죠? 여기 토지 동그라미 쳤잖아요.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기다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뭐가? 토지 임대차가. 자 보세요. 갑토지를 우리 임대차 했습니다. 건물 지으려고 20년 임대차 했어요. 그럼 이건 대항력 없죠. 그리고 우리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 소유인데 이거 대항력 없어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을은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하면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20년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없거든요. 철거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럼 건물이 다 없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622에서 이제 만약에 건물의 보전 등기하면 우리 만약에 건물의 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를 먼저 해서 대항력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병이 토지를 사잖아요. 그럼 병 알고 샀죠. 그때 갑감해진 20년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청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622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책은 이제 607페이지 보세요. 607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임차인 권리가 있고 1번 임차권이란 목적물을 뭐 사용 수익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608페이지 상단에 3번 비용은 상한 청구 나옵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610페이지 상단에 4번 부속물 매수 나와요. 다시 한 장 넘기세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 611페이지 하단에 5번 토지 임차인의 재산물 매수 청구 이 세 가지가 임대차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용 상한, 부속물 매수, 재산물 매수. 그래서 이 박스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는 매수 청구로서 법적 성질이 똑같아요. 여기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법적 성격은 비용은 필요비익비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 유효인데 여긴 다 강행 규정이라 이거 배제 약정 원칙 다 무효.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필요비익비 행사할 수 있죠. 이 두 개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X 보건복지유매신 기억나세요? 보건복지유매신 지가 뭐예요? 여기 지상물. 부가 뭐예요? 부속물. 매가 뭐예요? 매매대금. 결국 이게 다 매수대금, 매매대금이라 유치권 X. 그 다음 월세 2달 밀려서 채무 불이행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외웠죠. 우리가 뭐 외웠죠? 외웠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보다 얘가 훨씬 착합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이 작년 시험에 나왔죠.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이틀 빌린 주제에 비용을 지출했네요.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기간은 이제 비용은 6개월이라고 기간이 있는데 여긴 특별히 기간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과 매수 청구 완전히 다르다.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나머지 세부 보는 겁니다. 먼저 비용 상환은 자 608페이지 오세요. 608페이지 상단에 626조 있습니까? 공부할 내용은 1월 달에 다 체크해 드렸어요. 추가한 것만 체크해 드린 겁니다. 제가 다 하면 시간 내에 못 끝냅니다. 절대. 일단 임의규정 그랬고 자 621조 1항 임차인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한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 임차인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가 아니죠. 임대차 종료시 그 다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데 한화입니다. 한해서 임차인은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 경우 유익비, 필요비 X, 유익비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유예할 수 있다. 그럼 변제기간 늘어나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비는 아무 제한 없어요.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입니다.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임의규정이라 비용상환 폐지 약정 가능하죠.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이나 원상복구 약정하면 이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이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유치권입니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부속물로 갑니다. 자, 610페이지 상단에 646조가 있습니다. 1항에 가로쳐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가로. 그러니까 부속 매수는 토지 임차인 X, 건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 동의죠. 임대인 동의도 이 부속을 물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은 임대인으로서 매수한 것도 똑같이 청구합니다. 자, 그럼 부속물은 동의성이 있는 겁니다. 동의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동의성이 없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이건 매수 청구 못하는 겁니다. 동의성 없으니까. 그 다음 부속물은 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게 부속물이에요. 객관적 편익.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만 필요하다. 그럼 부속물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시험이 많이 나와요. 어디입니다. 우리 속도 가죠. 속독편 외우세요. 속독편 외우는 겁니다. 그럼 구성 부분 X, 특수 목적 X.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 나왔죠. 그러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틀렸죠. X. 자, 그럼 이제 가백의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을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빨강색 을돈으로 설치했다. 이 빨강색은 이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동일성 없다는 말은 흰색에 부합된 거라 전부 갑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소유가 되는데 을돈으로 지었죠. 그럼 을은 나갈 때 유익비 같은 거 비용 상환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이라 포기 약정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빨강색이 흰색과 동일성이 있어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으니까 을소유가 됩니다. 을소유. 근데 임대차가 끝나네요. 그럼 을은 원칙 을은 뜯어가야 돼요. 내 거니까 을은 원칙 뜯어야 됩니다. 뜯어서 원상회복해야 돼요. 원칙은 뜯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조문에 임대인 동의 없고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소유인데 갑으로부터 돈 주고 샀대요. 갑에게 매수했다. 이때 한해서 내 거 너가 살았어요. 이때 한해서 내 거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철거해야 되는데 이때 한해서 내 거 너가 사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형성권이라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바로 매매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 이건 강행규정이라 폐지약정은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기간 중 부속 매수조건을 폐지하는 약정 유효 틀렸죠? 무효. 강행규정. 자, 이제 지상으로 갑니다. 자, 611페이지 하단에 5번 여긴 토지 임차인이죠? 그럼 지상권에서 했는데 토지 임대차나 토지 전세권은 판례가 인정하고 지상권 셋 다 토지를 빌렸죠. 두 가지는 법에 있는데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인정해주는 겁니다. 셋 다 갱신 청구, 매수 청구 다 있습니다. 갑토지를 우리 임대차에서요. 그래서 건물 지었죠. 기간이 끝났네. 그럼 의료 원칙 나대지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원칙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죠. 그러므론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하죠. 근데 갑이 거절하면 그럼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차상 먼저 갱신 청구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한다.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때는 거절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되죠.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 건물이 행정청 허가가 없어서 무허가 건물이다. 그래도 철거하면 아깝죠. 그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매수 청구. 그래서 폐지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럼 보세요. 이 그림 이제 이 그림 그대로 보세요. 자 보세요. 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매수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내 거 사는 거죠. 소유자. 우리 병에게 건물을 팔았다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 아니죠. 그때는 을은 당연히 매수 청구 못한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차인이면 1개월, 임대인이면 6개월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랬어요. 그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이때는 갱신 청구 굳이 할 필요 없게 할 필요 없겠죠. 아니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랬는데 갱신하실래요? 그 입이 얼마나 창피해요. 게다가 해지 통과하면 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그 말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다음 잘 보세요. 이제 토지 임대차 원래 대항력 없죠. 근데 건물에 보전 등기하면 이게 대항력이 생기다가 아까 622조 봤었죠. 그런 다음에 갑이병에게 토지를 팔아서 등기하면 자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었어요. 경매로 바뀌었어요. 매매면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매면 시간이 누가 빨랐는가. 병 등기와 대항력 이게 빨랐죠. 그럼 병 알고 샀죠. 그럼 대항력이 뭐예요?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때는 병에게 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사야 됩니다. 사야 된다. 자, 그래서 책을 613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자, 기본서 613페이지 중간쯤에 양가로 4번 매수 청구 상대방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핵심 판례 있어요. 그럼 핵심 판례에 자 파란색 글씨 밑줄 파란색 글씨 임차인이 건물 보존 등기를 필요하여 자 대항력 동그라미 여기 등기해서 이 대항력을 갖춘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소유권이 제3자가 병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 양수인 동그라미 제3자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하는 거 허용된다. 그 다음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 61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그 두 줄 체크.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
건물에 당연히 저당권이 있겠죠. 저당권 없는 건물 있을까요? 그래도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자, 한 장 넘기시면 죄송합니다. 612페이지 보세요. 612페이지 죄송합니다. 61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봤나요? 5번 그 바로 위쪽에 핵심 판례 박스 그것 이제 뭐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왼쪽에 갑토지 오른쪽에 평토지인데 우리 갑토지를 임대차 했죠. 그럼 건물을 당연히 임차지 갑토지 이후에 건물 지하겠죠. 근데 우리 제3자 토지가 걸쳐서 딱 건물 지었네요. 그래 놓고 이거 전부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 판례가 뭐라 판시하냐면 특이하면 잘 보세요. 판례가 갑토지를 임차했잖아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이게 구분 소유 객체가 가능해야 돼요. 구분 소유 객체가 가능하다면 그때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구분 소유가 안 된다면 매수 청구 못 한다고 판시합니다. 근데 건물을 쪼갤 수 있는가는 참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판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핵심 판례 있죠? 거기 5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파란색 글씨가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 허용된다. 그렇게 달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5페이지 양가로 7번 당연히 펜면적 강행규정 폐지약정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쭉 넘기세요. 이제 618페이지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권리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양도와 전대입니다. 쳐봐 보세요.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1층을 임대차 계약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을이 1층에 식당을 영업하는데 임차인 을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둘 중에 실생활에 뭐가 많죠? 둘 다 없죠. 전 이거 둘 다 본 적 없어 지금까지. 본 적 없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 적 없으니까. 자, 우리 왜 양도나 전대하려고 그래요? 왜? 기간 못 채우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거 안 하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승낙 얻어서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 구하잖아요. 광고해서. 그리고 둘 간의 계약은 합의로 종료시키고 이렇게 둘이 새롭게 계약서 새롭게 다시 쓰죠. 보통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거의 안 합니다. 그나마 이게 좀 더 가끔 보이는데 아무튼 둘 다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거 몇 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자 629조가 있는데 여러분 제 618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이 있죠. 629조 제일 밑에 있습니까? 자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가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차지 못한다. 동의 얻으란 말이죠. 이 항에서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즉 동의 없이 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나를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했죠. 나를 배신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양도전대는 자 임대인 동의 있는 양도와 동의 있는 전대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양도 전대가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목차를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올 때마다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은 618페이지가 있죠. 618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2번 임대인 자 동의 없는 동그라미 양도 써 있습니까? 그 위에 양도 위에 써요. 전대라고. 양도 전대 똑같다. 양도 위에 써요. 전대 똑같다. 썼습니까? 그럼 620페이지 네모 3번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네모 4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동그라미 전대. 법조문이 짝 있죠. 넘겨보세요. 쭉 넘깁니다. 우리 책은 동의 있는 양도가 딱히 없어요. 우리 책은 동의 있는 양도가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책의 목차는 없지만 이렇게 세 개를 명확히 딱 비교합니다. 그럼 이거부터 빨리 해결, 이거부터 빨리 해결. 자, 갑이 X가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죠. 근데 우리 임대인 갑 동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한다. 그럼 양도가 매매죠. 그럼 을을 매도인, 양도인, 병의 사조 양수인이랍니다. 자, 그럼 을은 임차권을 돈 받고 팔았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임차권이 없으니까 을은 이 지위에서 완전히 탈락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지를 승계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한단 말은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이 갑과 병한테 그대로 승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병이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기간 누가 살아요? 을 대신 병이 살아요. 남은 기간 누가 월세 내요? 을 대신 병이 내요. 갑에게 인사도 누가 해요? 을은 더 이상 갑한테 인사 안 해요. 을 대신 병이 인사합니다. 나갈 때 누가 보증금 받아 나가요? 을 대신 병이 받는 거죠. 그걸 임대차 계약을 병이 승계하는 겁니다. 단 만약에 을이 갑에게 연체 차임이 있다. 그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특이하게 없는 한 그런 채무 등은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 내용만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는 양도는 시험 문제가 영원히 하나예요. 이거 영원히 이거 하나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양도란 그냥 임차인만 병으로 바뀐 거예요. 양도가 뭐다? 임차인만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예요. 뭐 사람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특별히 없는 겁니다. 시험은 딱 하나, 이거 하나.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를 끝났으니까 순서가 약간 달리 저는 동의는 전대를 먼저 왔겠죠, 먼저. 그래서 621페이지 오세요. 621페이지. 오셨습니까? 그럼 거기 이제 4번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를 저는 먼저 합니다. 자, 이제 전대가 양도가 뭐다 그러냐면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해서 우리 임대인 동의 없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줘요. 그걸 전대차 한다. 그럼 우리 임차인에서 전대인, 병이 전차인, 그 병이 직접 점유하겠죠. 그러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죠. 갑과 을이 계약했죠. 이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전대차 계약도 채권이니까 을과 병이 계약했죠.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아무런 계약관계 없는데 갑동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합니다. 근데 둘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법에서. 그럼 법에 뭐라 써 있냐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써 있는데 직접 권리행사라 이거 안 써 있어 이거. 따라서 병은 물건이 고장나면 임차인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합니다. 직접 못 되고 어떻게? 임차인을 대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직접 X. 그래서 잠깐 여러분 기본서 663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663페이지. 여기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663페이지 그 상인법이에요. 거기 네모 3번 계약갱신 요건 나왔습니까? 아래 양괄호 2번 요건이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2번 보세요.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임차인 대위 동그라미 써요. 직접 X.
그걸 시험에 직접 X 틀렸고 누가 어떻게 임차인 대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요구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상위법이 최근에 한 2번 나오죠. 아니 중개사법에 한 2번 중개사법에 민법에는 최근에 안 나왔는데 직접 X 다시 621페이지 주세요. 자 그럼 동의 얻었으니까 병을 보여야겠죠.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기간 도중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요. 그럼 병 동의 얻었으니까 쫓겨나면 안 되겠죠. 병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631조. 그래서 법조문 631조 보세요. 1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 임차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 권리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38조가 있나요? 8조. 해지 통고 나와요. 자, 법조문 밑줄. 자, 밑줄. 임대차 계약이 동그라칩니다. 해지 통고 동그라미. 해지 통고로 인하여 그 말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종료된 경우에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즉 동의 얻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가로칩니다. 가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괄호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하고 임대인 동의 얻었죠? 얻고 전대차 있어요. 자 그럼 기간 약정 안 했다. 그럼 계속 갑이 해지 통과합니다. 그럼 해지 통과하면 그 사실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전차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통지. 그럼 통지 받으면 전차인이 6개월 후에 나가는 겁니다. 6개월 후에. 해지 통고니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통지 받고 6개월에 나가. 그러니까 가로친 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 통지하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판례.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합니다. 그럼 해지 통과합니까? 해지합니까? 의무 위반 그때는 해지합니다. 그때는 그 사유들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고 이때는 즉시 나가요? 6개월 후에 나가요? 즉시 의무 위반이나 즉시. 그럼 병은 갑자기 둘 다 쫓겨나는 거예요. 병 갑자기 쫓겨나죠.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그럼 을에게 손해상 청구하고 병은 즉시 쫓겨난다. 여기는 6개월 시간을 줘요. 여긴 즉시. 그리고 여긴 통지해야 돼요. 이건 굳이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럼 책 한 장 넘겨보시면 623페이지 가장 중간에 박스 하나 있죠. 적법 전차인 권리부장 있습니까? 밑에 4칸 있어요. 4칸. 그 중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만 체크. 그 2개만 보세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그럼 세 번째 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자 해지 동그라미 여기 해지 동그라미. 그 뭐라 써 있죠? 임대인은 전차인의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 아래 칸 기간 없는 임대차의 자 해지 통고 동그라미. 통고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체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없다 말이 통지하란 말이죠. 이게. 그 다음 왼쪽 페이지 살짝 가보세요. 왼쪽 페이지 살짝 보시면 622페이지 제일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한 경우에 밑에 파란색 글씨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명도하면 전대인 임차인에게 명도할 필요 없겠죠? 면한다. 다시 앞 페이지 621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법조문 있잖아요. 법조문 제일 밑에 647조 있습니까? 자, 전차인이 동의 얻었다면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 얻으셔야 돼요. 그럼 647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동의 얻었을 때 다음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가로쳐요. 임대인 동의 가로 그걸 항상 임차인 바꾸면 틀립니다.
임대인 동의어도 이에 부속할 물건이 있는데 전세사 중원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예요. 그 부동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항도 가로쳐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가로 매수 임대인 하였거나 임대인 동의어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물에 대하여도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가로 두 개를 시험에 냅니다. 가로 두 개. 임차인 바꾸면 틀려요. 이제 동의 없는 양도천대 똑같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619페이지. 619페이지 옵니다. 양도천대 똑같아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우리 갑 승낙도 없이 자기 함부로 자기 멋대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그럼 무단 양도하면 양도인, 양수인, 무단 전대하면 전대인, 전차인. 근데 무단 양도 전대는 둘 간의 유효입니다. 유효. 둘 간의 이거 유효예요. 아까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랬죠. 이것도 유효입니다. 1년 양도했다면 1년간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들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둘 간의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 동의 얻어질 의무를 병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유효니까. 그리고 유효니까 을이 사용하면 안 되고 병이 사용하게 점유를 넘겨줘야 돼요. 유효니까. 둘 간의 유효다. 단 갑에게 들켰네요. 그럼 을은 갑을 배신하고 멋대로 행동했죠. 그럼 배신당한 갑은 임대차를 해지해서 둘 다 쫓아낼 수 있다. 둘 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원칙 해지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무단양도했는데 두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로서 저 X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같이 운영해요. 배우자끼리 무단양도했죠. 그럼 이 행동이 특별히 임대인에게 배신 행위가 됩니까? 특별히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것 같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히 갑을 배신한 거 아니죠? 그때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된다. 자, 그래서 619페이지는 가장 중간에 3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있습니까? 양가를 원칙 두 줄 체크. 원칙 해지할 수 있다. 파란색. 양가로 2번 예외에서 제일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핵심 판례 그 네 줄만 체크. 네 줄 체크했습니까? 그럼 둘째 줄 제일 끝부분에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즉 양도인 을과 양수인 병이 부부관계에 있대요. 그리고 가구점 운영한 이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권 제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였죠. 근데 동의 없이 무단양도 전대해서 병이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갑은 이것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 안 했어요. 귀찮아 해지 안 했어요. 해지 안 하면 여전히 유효기 때문에 유효. 그럼 갑은 월세 달랄 수 있죠. 을은 월세 줘야 됩니다. 유효니까. 그럼 차임 받으면 갑은 재산상 손해는 없네요. 따라서 또다시 병한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하면 안 되겠죠. 차임 상당에. 그럼 가능하다면 그럼 월세 두 번 받아요. 두 번? 그럼 또 무단양도면 또 받네? 또 하면 또 받고 또 하면 또 받고? 말이 안 되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만 받으면 되지. 한 번. 또다시 달라? 못합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자 621페이지 있어요. 621페이지. 어차피 동의 없는 전 똑같다는데 여러분 책은 621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3번 그거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밑에 핵심 판례 있나요? 세 줄 다 체크. 이거 총괄 수 없다. 그러니까 왼쪽은 굳이 볼 필요 없어. 왼쪽은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책은 거기 양가로 3번 그 판례가 그쪽에 실려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딱 보란 말입니다. 나중에 요약서 보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기까지 민법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이 다시 한번 끝났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민사특별법 3가지 법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